자,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해외 전시회, 과연 왜 우리가 해외 전시회를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외 시장을 개척하거나 바이어를 발굴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온라인 비즈니스와 오프라인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왜 해외 전시회가 우리한테 필요한지, 과연 해외 전시회가 어떠한 그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해외 전시회에 있다가 제가 성공했던 사례 또는 실패했던 사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사후에 어떻게 관리해 주는가 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그림은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독일에 갔을 때 전시회 끝나고 우리 그 바이어하고 찍었던 그 사진입니다. 예. 좀 멋지게 생겼죠. 이분은 꼭 외국 탤런트 같죠. 예. 자, 해외 전 시장을 어떻게 그럼 개척할 거냐? 개척하는 부분. 온라인으로 할 거냐, 오프라인으로 할 거냐? 사실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동시에 가야 됩니다. 다음은 해외 전시에 이제 동영상을 있다 보면은 왜 중소기업들이 해외 전시를 가야 되는지 이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동영상은 좀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전시회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과연 뭐냐, 어떻게 준비할 거냐, 어떻게 상담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집약을 제가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는 성공 사례 부분, 어떻게 준비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하는 사항들을 가지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어를 결국은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의 셀프 마케팅의 해외 전시회가 됐든 어떻게 발굴하는 전략을 세울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 시장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바이어를 발굴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이어를 서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저 온라인에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메일이라든지 그 컨택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어디에선가 받아서 그 받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메일을 보내든 아니면 레터를 보내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바이어를 서치할 때 우리는 온라인 바이어 서치다. 오프라인 바이어 서치는 우리가 실제 현장에 가서 면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오프라인 바이어 서치다 이렇게 봅니다. 바이어 발굴할 때 가장 저는 이때까지 제 37년 동안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제 뭐 대표님들도 계시고 또 이사님들도 계시고 뭐 보니까 과장님들 뭐 대리도 계시고 쭉 계시는데, 사장님들께서는 직원들에게 좀 도전적인 어떤 그 마인드를 갖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집요한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 이게 진짜 우리 바이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능하면 좀 집요한 그런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우리가 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듯이 바이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바이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시회를 가든 아니면 상담을 하든 이 업체에다가 맡기면은 제품에 대한 신뢰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하다. 해외 시장을 이제 다각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공격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녹화한다 하더라도 우리 말고도 수많은 그 바이어를 개척하고자 하는 우리의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공격적으로
놓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남 하는 대로 해가지고는 실제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한 번 해외 출장 갈 때 우리는 2번, 남이 전시회에 한 번 갈 때 우리는 3번.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적극성, 도전적인 집요함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전시회 왜 필요한지, 왜 중소기업들이 전시회에 나가는지 그 부분을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에게 해외 수출길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서도 성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 디자인 기업들은 해외 전시회를 통해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습니다. 오지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다이어리를 장식하고 있는 어린 왕자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도로시가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놓을 것만 같습니다. 여행의 추억을 담은 제품도 눈길을 끕니다. 스토리를 중요시하는 이 디자인 문구 회사는 만 4년 동안 꾸준히 독일과 일본, 홍콩에서 개최된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왔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이미지 전시로 타 부스와의 차별화를 통해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고 처음 나간 전시회에서 바로 계약을 성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해외 백화점 등 고급 유통망을 활용해 20여 개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전시회라는 게 결국은 그 고객을 만나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케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일이 찾아간다면은 오히려 굉장한 비용이 발생될 텐데 한 공간에서 이렇게 그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얼룩무늬의 젖소 캐릭터 밀크입니다.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지만 홍콩에서 로열티를 받고 라이센싱했습니다. 독자적인 캐릭터를 개발해 문구 팬시용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이 디자인 회사는 미국과 대만, 캐나다 등 1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로컬 에이전트를 통해 한정된 바이어들과 거래를 하다가 2011년부터 해외 전시회에 적극 참가하면서 기존에는 5%대에 불과했던 수출액 비중이 10%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전시회 참가 비용은 유관 기관의 지원을 통해 30에서 50%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SBA라든지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그리고 무역협회 이런 그 기관들에서 중소기업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작은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10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바이어를 잘 분석하고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참가하는 전략적 해외 전시회 마케팅이 우리 중소기업에게 세계 무대를 개척하는 새로운 비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오지혜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면서 뭐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하는 그 무역회사들은 사실상 어딘가에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어느 바이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아니면 무역협회나 코트라를 놓고 할 필요가 있다. 또 거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모든 정보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요사이 무역회사들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사실상 뒤에 설명할 부분에 대한 축약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외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결과를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름길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전시회 선정이에요. 전시회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전시회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또 바이어를 만나고 바이어를 통해서 MOU를 체결하고 체결된 MOU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물건을 수출하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사 제품에 적합한 전시회를 가라는 거예요. 반도체면 반도체 전시회, 자동차면 자동차 전시회, 화장품은 코스메틱 전시회.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볼로니아, 코스모프로 볼로니아라든지 이런 특화된 그 전시회를 선정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참가 업체 수가 보통은 1,000개 정도 이상 되는 전시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최소한 1,000개 정도의 바이어들이 가는 예를 들어 홍콩의 코스모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죠. 화장품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우선 가까운 홍콩 코스모프로에 가는 방법도 저는 추천을 좀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한 번 참여한 업체가 최소한 다음번 2번, 3번 나올 수 참가하는 재참가율이 40%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전시회가 별로면 한 번 나가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계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일 전시회는 최소한 3번 정도는 나가야 우리 회사를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나가면 우리 회사가 어떤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이제 바이어가 처음에 바이어가 왔을 때는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갔어요. 또 똑같은 회사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 회사가 뭐를 만드는 회사일까 하고 이제 그 회사의 부스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갔을 때는 이 연구를 하고 가요. 바이어들도. 다음에는 이 회사하고 상담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여러분들한테 동일한 전시, 우리 제품에 맞는 전시회가 선정이 됐다면 그 전시회는 3번 정도, 우리가 흔히 3, 4번이라고도 하잖아요. 3번 정도 참가를 해야 그때 이제 소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정도는 투자한다, 이런 개념으로 바이어를 만난다, 우리가 제품을 홍보한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수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줄여서 사전 마케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어떤 식당을 하더라도 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전시회를 우리 부스를 참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적으로 오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 이제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 손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부스가 몇 번이니까 우리 이번에 전시회에 라스베이거스에 나간다. 우리 부스 넘버는 넘버 7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납품할 제품들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초청장이나 또 어떤 이메일을 보내서 그 업체들로 하여금 우리 부스에 와서 제품을 보고 상담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게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그 해외 마케팅이다. 해외 전시회 마케팅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전시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어떤 디스플레이를 할 때 많은 글을 많이 좀 거기다가 좀 나타내 주려고 그래요.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고 이 제품이 어떻고 특허가 어떻고 깨알 같은 글씨를 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1,000개 바이어 예를 들어서 부스를 방문한다고 칩시다. 하루에 그 1,000개 방문하겠어요? 못하거든요. 그러면 대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통로를 저는 이제 매년 우리나라 코엑스에서는 전자전에 꼭 참여를 하는데 참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의 크지 않은 전시회인데도 다 볼 수가 없어서 주로 통로를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 이렇게 보는데 그때 부스에 큰 글씨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러한 제품이 특허를 했고 이 제품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런 정도로만 아주 임팩트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이런 전시 방법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말로만 상담하는 것보다는 제품에 대한 설명을 시연을 통해서 그 부분에서 온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제품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 그런 어떤 방법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목표를 관리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앞에는 사전 마케팅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는 사후 마케팅이다. 자, 이번에 우리가 전시에 나갈 때는 목표 금액이 얼마고 바이어들 얼마 정도 만나야 되고 다녀와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피드백을 할 거냐. 가격을 요청했다면 가격을, 샘플을 요청했다면 샘플을, 또 어떤 기술적인 데이터를 요청했다면 기술적인 데이터를
피드백 주는 이런 목표 관리가 실제적으로 해외 전시의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초보 기업들은 처음부터 대기업들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관을 활용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무역협회 또 코트라에서는 한국관을 만듭니다. 우리 전자전에 보면은 중국관 이렇게 만들거든요. 중국 사람들의 메이커들은 한 자리에 모아주는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나가는 기업들은 전시에 대한 어떤 노하우도 거기서 만들 수 있고 또 한국 기업들 간의 어떤 그 커넥션, 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향후에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또 창출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는 얘기죠. 다음은 이제 해외 전시회를 참가하는 이유입니다.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해외 전시회를 참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우리 제품을 홍보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시장을 개척하는 거예요. 신규 시장은 개발하는 거고요. 기존 시장은 결국 새로운 제품을 거기서 소개하면서 거래를 확대하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참가하다 보면 시장을 조사할 수가 있어요. 시장의 트렌드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올해는 어떤 제품이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지, 우리 경쟁 회사에서는 어떤 제품이 나왔는지, 또 거기에서 마케팅에 대한 노하우까지도 습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외 전시회다. 그래서 아까 동영상의 대표이사 얘기했던 대로 비용은 적게 들고 여러 바이어들을 만나는 일거양득의 좋은 마케팅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적 네트워크는 아까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협력업체를 발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우리는 수출하러 갔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제조하는 그 제품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때 그 현장에서 상담도 하고 또 샘플도 받고, 그래서 우리 제품을 더 하이 테크놀로지로 가는 그런 어떤 또 모멘트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해외 전시회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참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참관을 해도 좋고 참가를 해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면 처음에는 그 전시회가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 참관하는 것도 괜찮아요. 먼저 한번 가서 올해는 한번 쭉 둘러보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보통 전시회는 1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전시회 성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 전시회 로드맵을 1년의 로드맵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참가에 대한 프로세스는 뭐 간단합니다. 먼저 계획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번에 참가하는 목적이 뭐냐? 홍보하는 거냐? 신제품을 소개하는 거냐? 아니면 신시장을 개척하는 거냐? 아니면 기존 거래처와 그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더 돈독히 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 자, 이번에는 목표 금액을 이번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최소한 우리의 목표 금액은 어느 정도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시회를 이제 선택을 하면 그 부스 규모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는 좀 더 우리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부스 규모를 좀 크게 하자.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는.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스에 사람들을 많이 올 수 있도록 사전에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네, 홍보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전시회를 참가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의 어떤 프로모션, 또 바이어와의 상담, 그래서 그 바이어 상담을 통해서 MOU를 체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사전 마케팅을 통해서 바이어들이 많이 왔지만 실질적으로 전시회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실제적으로 상담한 건수도 많이 있고 또 요구한 사항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팔로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전시회에 참가한 투자한 비용이 아까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시회가 끝나고 나서 그 전시회에 대한 그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어떻게 피드백을 줬는가 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참가하고 나서의 어떤 분석. 자, 이번에 참가해 보니까
바이어들이 한 100군데 정도 왔는데 그 중에 제조회사가 몇 명이고 몇 개의 회사가 왔고 무역회사가 몇 개 왔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분석을 통해서 다음의 향후의 대책을 수립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전시회 참가의 프로세스 마지막 부분 사후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참가의 로드맵입니다. 전시회를 참가할 때는 사실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한 전시회에 참가를 했다면 참가하고 나서 바로 거기서 폐막과 동시에 가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7개월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정식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호텔도 상담 요원도 예약을 하고요. 또한 선수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4개월째 돼서는 전시의 본격적인 준비가 되는 거예요. 신제품이 과연 어떤 거를 우리가 출품할 거냐, 또 카탈로그 제작은 어떻게 할 거냐, 브로셔는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개월째가 바로 이제 초청장을 발송하는 겁니다. 이때 사전 마케팅을 하게 되는 거죠. 잔금도 송금하고 그다음에 최종 전시에 이제 참가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상담을 통하고 또 MOU를 통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 나서 돌아와서는 근데 전시에 가서는 사실은 전시회 끝났다고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아니면 2, 3일 정도는 더 거기서 머무르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비싼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호텔비에 얼마 들겠어요. 그죠? 2, 3일 더 든다 하더라도 이미 간 거 거기에서 업체들도 방문하고 또 상담도 하고 또 밀린 그 어떤 비즈니스도 마무리하고 이렇게 오는 것이 전시의 가장 좋은 로드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시회에서 그 성공한 사례, 실패 사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B라는 회사는 네일, 그다음에 페디큐어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한 회사가 됩니다. 제가 이제 사마콘덴사 그룹에서 퇴사를 하고 퇴사한 후에 제가 이제 벤처 회사 이제 가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요? 전시회에 참가해서 그 성공한 또 실패한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 하면은 우리가 흔히 그 미용 쪽에는 가장 큰 전시회가 됩니다. IBS 라스베이거스 쇼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해외 영업 이사였기 때문에 전시회를 사마콘덴사 그룹 했을 때는 전시회에 준비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는데 여기는 작은 회사다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고 그다음 미국에서 가서 또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모든 부분까지 상담하는 부분 또 끝나고 돌아오는 부분까지 좀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라스베이거스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갬블링이죠. 카지노. 보통은 이제 전시회 하게 되면은 전날 한 3시 정도 디스플레이를 마치게 됩니다. 마치면은 저 가서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날 이제 보통 한 10시 정도 전시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시간도 좀 있고 또 멀리서 왔고 라스베이거스까지 왔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모시고 있던 사장님, 그다음에 저 해외 영업 이사, 그다음에 생산 또 품질 뭐 이렇게 해서 한 5명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땀 흘려서 디스플레이를 멋지게 하고 이제 호텔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자 그다음에는 시간도 있으니까 잠시 가서 우리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한번 벌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갔는데 실제적으로 벌을 것 같은데 이게 벌리지는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500불 정도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서
시작을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뭐 이쪽 저쪽에서 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거의 이제 500불 다 쓰는 그 판인데 어디 좀 가까이서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뭐 엄청난 뭐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제가 처음으로 머리 털라고 저 2,000불 처음 벌어봤습니다 그때. 예. 그러니까 뭐 거기 저 왔다 갔다 하는 저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뭐 팁 남들 보니까 뭐 팁도 주고 그래서 저도 뭐 그때 한 20불 기분이다 해가지고 한 20불 준 것 같아요. 보통 한 5불만 줘도 되는 거를 전 한 20불 줬던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는 다 잃었어요. 2,000불 딴 거 플러스 내가 가져간 500불까지 해서 딴 사람들 다 똑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가서 그 다음날 전시회를 하려다 보니까 이거 뭐 피곤도 하고 이거 뭐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제품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제품을 처음에 전시회 1회 전시회 때 가져갔던 제품이고 요것이 2회 전시회 때 가져갔던 거예요. 1회 전시회 때는 그 당시 벤처 회사가 사실상 자금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갑 상태, 즉 어떤 모양을 실제 완제품이 아닌 그런 부분 상태에서 이제 갔는데 대개 그 네일 쪽, 페디큐어 쪽은 미국 같은 경우는 흑인들이 많이 해요. 왜? 백인들은 가꿀 것이 별로 없지만 흑인들은 내세울 것이 손과 발밖에 없거든요,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갔는데 어떤 좀 등치도 좋고 한 흑인 분이 이제 쭉 오시더라고요, 우리 부스에. 그래서 참 오랜만에 우리 이제 부스에 오시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일어서는데 요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요 팔걸이와 요 팔걸이는 완전히 틀릴 거예요. 요거는 견고하고 요거는 좀 약해 보이죠. 이 팔걸이가 이제 부러진 거예요. 이제 뭐 한 대만 가져갔으면 좀 문제가 됐을 텐데 다행히 2대 가져갔기 때문에 거기서 미팅을 하고 이제는 이번 전시회는 끝났다. 근데 가만히 폐막 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전 마케팅도 못했고 사전에 준비가 너무 잘못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드맵에 따라 가지고 계약을 하고 7개월 전부터 준비를 한 거죠. 준비를 하고 2개월 차에 이제 초청장을 보냅니다. 여러 군데 방문했던 업체들을 다 보냈는데 와서 상담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회신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떠나기 전 한 일주일 정도에 한 업체가 여기 티프리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인조 손톱을 여자분들은 알 건데 인조 손톱을 붙이고 그걸 띄려면은 보통 아세톤으로 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초음파로 하기 때문에 이 특허 제품은 바르게 뜰 수가 있는. 그래서 이 제품을 사간 그 바이어가 만나자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 특허 제품에 대해서 약 한 1,000대면 그때 우리가 한 200불 정도였거든요. 이 가격이. 계약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보니까 작년에 봤던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뭐 우리가 뭐 잘못됐나. 근데 이 제품을 보더니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우리가 이것도 한 500대 정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OEM을 이제 요청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사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이처럼 사전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성공하느냐 실패의 길에 서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한 번도 준비를 안 하고 만약에 갔다면은 실패했을 텐데 그나마 우리는 한 번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한국 회사로서 한국 그 벤처 회사로서 미용 제품 즉 네일과 페디큐어 제품을
해외에 수출한 최초의 우리 이제 회사가 된 거죠. 요건 이제 브라질 그 전시회인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주로가 어디에서 언제 전시하는, 보통 우리나라나 그런 다른 나라는 다 10시에 전시회를 하는데 이 브라질은 보통 3시에 합니다. 왜 그러냐면 더운 나라고 또 이 사람들은 조금 게을러요. 또 여기는 좀 특징이 뭐냐면 브라질은 여기 지금 그 사마라고 하는 회사 있고요. 여기에 그 여자분들 둘 사이에 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카탈로그를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 워낙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고용을 해요. 고용을 하고 또 전시회 안에는 우리나라 전시회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가셨을 텐데 여기는 룸을 만들어요. 바텐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사람들마다 위스키를 줘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가 언제 하냐면 나중에 상담할 일정을 잡는, 그러니까 서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정도로만 전시회가 이루어지고 실제적인 비즈니스는 전시회가 끝난 후 호텔 아니면 그 회사에 가서 미팅을 하는. 어느 면에서는 이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전기 쪽 우리가 이제 캐패시타 전자 부품을 생산했는데 파워 캐패시타 부분을 우리가 200만 부를 계약한 그런 그 실적도 있습니다. 이제 코스모프로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이 홍콩 코스모프로를 나가시면 괜찮을 겁니다. 효과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망 전시회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참관 관객 수가 많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재참가율이 40% 정도는 돼야 되고요. 전시 주최자가 경영 마인드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시회의 평판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교통이 편해야 돼요. 비행기 타고 뭐 한두 시간 가 이런 정도라면은 상당히 불리하겠죠. 그런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부스 선정이에요. 부스를 우리가 어느 위치에 할 거냐. 가능한 아니면 출구에 가까운 쪽.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회사의 어떤 이미지 이런 거를 선전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를 틀어주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소개, 우리 회사에 대한 소개 이런 부분도 회사의 이미지를 선전하고, 그다음에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임팩트한 글씨를 크게 해서 우리 부스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의 방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넘어가고요. 그래서 사전 마케팅은 그럼 우리가 초청장을 누구한테 보낼 거냐 하는 거거든요. 기존 고객, 그다음 전시 주최자는 보유 명단을 갖고 있어요. 그 명단을 가지고 보내주는 거죠. 그다음에 코트라나 무역협회에서는 돈을 주게 되면은 바이어 리스트를 줘요. 그 바이어 리스트한테도 쭉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현지 유통업체를 확인해서 유통업체들한테도 초청장을 보내주고. 그래서 초청장을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리기도 하고 또한 이메일로 해서 각각 보내주면 사람들이 많이 우리 부스로 오겠죠.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전시회 부스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할 때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이 좋겠냐? 첫 번째가 우리 부스로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하는 거예요. 모으게 해서 실질적으로 구매 상담 또 견본인 경우는 그 견본을 일부 특수한 가격을 특별한 가격으로서 지원해주는. 그다음에 전시회 안에서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음 차기에 다음 날 몇 시에 미팅을 하자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상담할 때는 가능하면 1m 정도 아이 컨택을 하면서 회사 소개도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 프리젠테이션 할 때도 가능한 아니면 전문 용어는 좀 자제해 주는 부분이 가장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사후 마케팅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상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상담하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그 피드백 부분을 좀 볼까요? 좀 요거는 이제 한국관을 지원했을 때 어떤 그 팁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는 한국관을 참여를 하게 되면은 부스의 임차료가 약 50%,
장치료도 50%. 그러니까 처음에 진행할 때는 가장 좋은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냐? 실제적으로는 한국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과 또 후에 선전해주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담할 때는 이런 양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써보니까 가장 좋은 양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가 사후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상담을 언제 했고, 거래처가 누구고, 이메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 그 다음에 처리사항까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처리가 어떻게 됐나 부분은 이쪽에서 가격표를 요청했는데 가격표를 발송했고, 견본을 요청했는데 견본을 언제 발송했고, 마케팅 자료를 요청해서 마케팅,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이게 하나의 그 기업의 어떤 그 하나의 뭐라고 그럽니까? 자료가 되는 거지. 중요한 자료가. 고객 관리까지 같이 하게 되는 자료가 되는 겁니다. 유명 전시에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나와 있죠. 화장품에서는 코스모프로 볼로니아 이태리와 코스모프로 홍콩이 좀 유명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아마 PDF로 자료 제출이 되면 그때 여러분들 요 유명 전시회 리스트 참고하시고요. 전시회를 보시려면은 www.gep.or.kr 들어가면은 전시회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나옵니다. 올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전시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까지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무역을 진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전시회를 첫 해는 좀 참관을 하고 다음부터는 한국관에 들어가서 한번 경험도 하고 그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 바이어를 발굴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먼저 바이어 발굴을 할 때는 뭐니 해도 가장 좋은 해외 전시회를 참여해라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정기적으로 기존 바이어를 방문해라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우리의 능력, 우리 기업의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어때요? 제품에 대해서 가격, 품질 이 부분은 기본입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신제품의 출시를 언제 하고 납기는 우리가 다른 회사보다는 단납기에 진행이 되고 대금 결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조건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류 센터 확보, 아까 그 아마존 같이 이거는 just in time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아니면 그 창고를 보유하면서 바로바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지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부분에서는 외국어는 당연히 뭐 미국이면은 영어, 중국이면은 중국어 진행해야 되겠죠. 근데 유럽인 경우는 대부분 다 영어로 하면 됩니다. 대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영어가 안 돼요. 그래서 브라질은 하려면 포를 하는 사람을 쓰면 돼요. 그래서 페이먼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는 TT in advance로 하고 탄력적으로 움직여라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바이어 발굴 방법은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크게 나눈다면 온라인 바이어 발굴과 오프라인 바이어 발굴이 있는데 온라인 바이어 발굴은 여러 채널을 통해 진행을 하지만 오프라인 쪽에 비해서는 비용 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적다. 그러나 오프라인은 비용은 많이 투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래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활용에 대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요 웹사이트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어 발굴의 방법을 4가지로 제가 이제 이렇게 아까 그 화상 상담회를 통해 성공한 케이스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 웹사이트 정보까지도 드렸으니까 무역을 할 때 그 회원 가입은 어디 가서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아마 무역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 동영상 한번 보고 그다음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비즈니스는요, 마라톤과 저는 같다고 봅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중간에 그만두려고 할 때도 있고요. 또 마라톤과 같이 어느 순간에 참고 완주할 때 그때 결국은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마라톤 과연 어떤 것이 우리한테 울림을 주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나 또한 무역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한다면 아마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마라톤을 완주해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n maybe I won't ever be there. I know you need me. I don't know no one like you do. So I'm taking my time, taking some time alone. Time I realize the pain I'm feeding. I don't know no one like you do. If I'd known you'd follow, I'd be there till the end. And just give me strength if you can. And I know sorrow I've been feeling in the end. And just give me strength if you can. Two, two, three. Maybe I'll call, and then maybe I won't ever be there. I know you need me. I don't know no one like you do. So I'm taking my time, taking some time alone. Time I realize the pain I'm feeding. I don't know no one. Happiness, take my hand. I'll be alone till she understands what good just give me strength again. Come on, just give me strength for all I've done. Just give me strength. 네, 이제 Q&A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관계, 즉 관시는 우리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
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정부에다 납품을 해야 되는데 우선 품질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계약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 지인이 그 무순 중국의 그 무순은 그 석탄으로 유명한 데거든요. 그 무순의 그 그다음에 그 서기관부터 해서 그 어떤 인맥 관계를 쭉 이렇게 형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 한 달 동안 보름 동안 있었나요? 보름 동안 있으면서 매일 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계속 가지면서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비즈니스가 상담이 거의 완료되는 그 시점에서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그 투자했던 그 사람한테 투자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바뀌니까 또 계약 성사에서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관시가 중국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구나. 우리나라도 좀 일부분은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 지인을 통해서 관시는 어떤 커넥션을 갖는 부분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제 지사 부분인데 해외 지사는 처음에는 사실상 여러분들 그 지사 중국에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만약에 하려면은 중국의 그 코트라 지사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사람을 코트라의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우리 기업을 대신해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사화 사업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지사를 어디에다가 근데 뭐 중국에 할 거냐 아니면은 홍콩 심천 근처에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게 낫지 처음부터 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트라의 지사화 사업 이 부분 돈도 안 들어가면서 내 지사와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게 우리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 질문에 대해서. 예. 어디 다른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좀 부족했지만 한 3시간 동안 수출에 대한 프로세스 또 미국 시장 또 중국 시장 또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그 해외 전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질문이 있거나 또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있는 능력 안에서 100%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획하신 일들 잘 하시고 올해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성공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5분 쉬고 15분 쉰 다음에 강의를 4교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요. 예. 4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